지난번 올린 영상에서요, 어떤 분이 댓글로 야 더운데 머리 좀 깎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깎았습니다. 어떻게 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나날이 발전하는 홍기빈 클럽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요, 캔슬 컬처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유명한 락스타 핑크 플로이드의 그 리더였죠, 로저 워터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우선 로저 워터스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영국의 핑크 플로이드라고 하는 락 밴드가 있었습니다. 이 록음악 창시자의 하나로 알려질 정도로 중요한 밴드였고요. 이 록음악에 있어서만큼은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즈보다 영향력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운드가 예술인데 소리의 깊이와 폭이 있어가지고 이 전위적인 성격을 가진 중요한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또 예술입니다. 정치 사회적인 깊이도 있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깊어서 어떤 사람들은 조지 오웰의 문학 세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밴드가 70년대에 보여주었던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 같은 것들, 시대의 조류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로저 워터스는 이 밴드에서 베이스를 맡고, 그다음에 보컬을 맡고, 또 작사를 맡고, 한마디로 이 사운드 전체와 그룹 전체의 방향을 리드하는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밴드가 거의 마지막쯤에 발표했던 아주 전설적인 앨범이 있습니다. The Wall이라고 하는, 장벽이라고 하는 2장짜리 앨범인데 록 오페라의 형식을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파시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했고요.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20세기 말의 서구 문명 전체의 병리 현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걸 통해서 79년 이후로 록 음악의 양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82년에는 이게 영화로 제작되고요. 더욱 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9년에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을 나누던 장벽이 무너졌죠. 그때 로저 워터스가 이 The Wall을 베를린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 공연은 냉전의 종말과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를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남아있고요. 이후에 이 The Wall 콘서트는 여러 번 행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 평화, 평등, 이런 가치들을 요구하는 어떤 락 음악의 양심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아주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로저 워터스라는 사람도 80년대에 솔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쟁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데요. 그 사람의 가장 뛰어난 걸작 앨범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1989년에 로저 워터스가 발표한 Amused to Death라고 하는 앨범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 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향후 30년 동안 벌어질 어떤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사건들의 성격과 위기에 대해서 거의 예언적인 논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캔슬 컬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낯서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캔슬 컬처는 지난 201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지금은 유럽으로 또 전 세계 다른 나라로 지금 질병처럼 퍼져가고 있는 하나의 문화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른바 PC하다고 그러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PC하지 못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들 찍어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퇴출시켜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집단적인 행태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라든가 이 생계를 유지하는 그 환경으로 몰려가서 SNS, 트위터 이런 걸로 난리를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가서 이 사람 뭐냐 잘라라 라고 항의하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 사람에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면요, 이제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지인들조차도 거리를 두려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게 되고요. 생계와 직장을 잃게 되고 심지어 가족하고 헤어지는 일까지 있습니다. 예, 이 들으시는 분 중엔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가령 여성 체육 선수들을 마구 괴롭혔던 어떤 감독이 있다든가, 또는 그와 비슷하게 정말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행동을 한 인물들이라면 퇴출당하는 게 맞겠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PC의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들이대서 아주 조금만 자기들 눈에 어긋나는 모습이 보이면은 가혹하게 이렇게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제 친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럽에서 그 오랫동안 이 진보 쪽 진영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우파 인사로 알려진 사람의 그 인터뷰 동영상을 링크를 걸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인종주의자, 여성혐오주의자, 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을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생계를 잃고 인종주의자고 파시스트고 등등등으로 찍혀서 친구들로부터도 소외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만 해도 미국과 유럽에서 제가 이런 사례를 4명 정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로저 워터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이 캔슬 컬처에 걸려들어서 희생물이 되었는가 이걸 살펴볼 때입니다. 이 믿어지질 않죠. 로저 워터스라는 사람은 지난 40년 동안 인권, 평화, 평등 여러 진보적인 가치들을 전투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캔슬 컬처의 희생물이 된다는 걸 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발언했던 게 문제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인 그 젤렌스카 부인이 트위터에다가 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우크라이나가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글을 썼는데 로저 워터스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젤렌스카 영부인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렇게 전쟁 독려할 때가 아니라 빨리 평화협정으로 가야 할 때다 이런 공개 서한을 내걸게 됩니다. 워터스는 미국과 유럽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물론 푸틴도 잘못했지만 그리고 이 전쟁은 미국과 유럽이 촉발시킨 전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런 어조의 말까지 남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폴란드라든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 PC한 입장을 지키는 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서 푸틴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여기에서 로저 워터스가 심하게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로저 워터스는 이 공개서한 직후에 푸틴에게도 공개서한을 보내서 당신이 지금 핵무기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다. 큰일 날 생각하지 말고 빨리 평화협정 체결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찍혔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크라카우라고 하는 도시에서 콘서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라카우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로저 워터스의 공연을 취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저 워터스가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캔슬 컬처의 타겟으로 지목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 다른 방면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반유태주의자다. 유태인들을 혐오하는 인종주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로저 워터스가 했던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로저 워터스는 물론 반유태주의자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극단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로저 워터스는 오랫동안 이건 인종 청소와 다를 바가 없고 나치가 유태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이다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he Wall, 이 락 오페라의 장면들이 문제가 됩니다. The Wall 공연을 보면요, 주인공인 핑크라는 사람이 극도의 그 혼란과 환각 상태 안에서 자신이 파시스트 지도자가 됐다라는 망상을 하게 되고요. 그 장면에서 나치의 SS 부대랑 굉장히 비슷한 복장을 하고 나오고 망치 2개가 십자가로 엮여 있는 그런 문양을 들고 나와서 파시스트 나치 같은 폼으로 연설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또 영화에서 항상 반복이 됐었던 장면들인데 이제부터 이 장면들이 로저 워터스가 파시스트고 나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혐의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올해 초에 프랑크푸르트에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게 문제가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로저 워터스를 막아야 한다. 저 사람 반유태주의자다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 취소돼 버립니다. 로저 워터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가 졸지에 파시스트가 됐고 반유태주의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독일 법정에다 이걸 제소를 해가지고 지난 4월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건 지나친 거다. 로저 워터스는 그렇게 비난받을 인물이 아니고 이 공연은 예정대로 행해져야 된다는 법적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캔슬 컬처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됐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이번에는 베를린 경찰서가 등장을 합니다. 베를린 공연에 그 파시즘 비슷한 복장이 있고 스와스티카 비슷한 기호가 있으니까 그걸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습니다.
졸지에 로저 워터스는 파시스트로 베를린 경찰의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된 겁니다. 로저 워터스는 공연을 할 때마다 그 공연하는 지역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부당한 희생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퍼포먼스를 행하는데요. 독일에서 공연을 할 때는 그 안네 프랑크라는 인물의 이름을 처음에 내걸고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정부의 공식 트위터인데요. 로저 워터스가 안네 프랑크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갖다 모독했다 이런 걸로 이상하게 틀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폴란드에서 독일에서 무리를 빚다가 드디어 로저 워터스의 고향인 영국 안에서까지 이제 캔슬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금 맨체스터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노동당 의원들 몇몇이 나서서 영국 안에서도 로저 워터스의 공연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번 노동당 당수였던 제레미 코빈도 평화주의자고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던 사람인데 그게 빌미가 돼서 반유태주의자로 몰려서 쫓겨났던 거죠. 이런 맥락이니까 현재 노동당 의원들 중에는 로저 워터스도 똑같이 이번 기회에 보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말입니다. 이 캔슬 컬처가 좀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이 로저 워터스라는 사람이 지금 80 가까이 된 양반인데 성미가 보통 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른다고 눌리는 사람도 아니고 드디어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더블 다운 뉴스라고 하는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 자신의 굳건한 투쟁 의지를 영상으로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니까 그리스 출신의 그 경제학자죠. 야니스 바루파키스라든가 이렇게 유럽의 그 오래된 찐 좌파들이 로저 워터스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기도 하고 트위터에 올리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요. 캔슬 컬처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캔슬 컬처로 몰려다니는 이 떼거리 군중들이 집단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발현하는 그런 집단 행태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의 시작점은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최근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캔슬 컬처의 분위기에 타겟으로 찍힌 게 문제가 될 겁니다. 로저 워터스가 파시스트고 반유태주의자다 그러면은 아마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겁니다. 이건 마치 카톨릭 교황 보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거나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뭔지 사람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주요 주류 매체들이 여기에 동조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지금 이 극단적인 PC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존하는 어떤 주류 문명과 주류 담론 자체가 해체되는 위기의 한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착목해야 될 거는 그걸 주도하는 세력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비굴한 침묵이겠죠. 그 과정에서 본래 평등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평화 같은 진보의 본래적 가치들이 막 파괴되고 무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로저 워터스의 이 분노 폭발 영상, 반박 영상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미에 보면은 로저 워터스가 어렸을 때 겪었었던 일,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가 나옵니다. 로저 워터스가 아버지가 2차 대전에 참전해서 독일군과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걸로 어린 로저 워터스가 마구 괴로워하고 있을 적에 어머니가 해줬던 충고가 있다는 거예요. 얘야, 마음이 무겁고 머리가 복잡하면은 책을 읽어라. 네가 알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읽고 또 읽어라. 그렇게 해서 충분히 알게 돼서 머리가 정리됐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올바른 행동을 해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다 라고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이 캔슬 컬처의 위기를 보면서 저도 그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캔슬 컬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 또 로저 워터스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이 진보 좌파 경제학자가 제 트위터랑 연결이 있는데 저도 이걸 통해서 알았거든요. 계속 레이더 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시탐탐 스탠바이 부탁드립니다.